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엠블렘 얘기 최신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드리면요. 올해 초 제네바 오토쇼에 등장했던 이매진 바이 기아라는 콘셉트카에 처음 들어갔던 그 로고, 예, 킨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타원 없는 기아 로고라고 말씀드릴게요. 타원 없는 기아. 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타원 안에 들어간 KIA 들어간 로고는 타원 기아 로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 타원 기아 로고에서 타원 없는 기아 로고로 바뀐다. 요 얘기를 오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기아자동차의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요겁니다. 예, 요거를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요. 우리 눈치 보고 있어. 예, 바꾸긴 바꿀 건데, 눈치 보고 있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제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제 좋게 말하면 그 대중들의 반응이라든지 좀 여러 반응들을 보고,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기아자동차 고위 임원의 사촌 동생 교회 친구의 아내에게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아직 최고 경영층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밑에 스탠바이는 다 됐어요. 예, 그리고 디자인 연구소 안에서도 새로운 기아 로고를 넣어서 모델을 만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기아자동차 안에서 디자인했을 때도 엠블렘을 막 바꾸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1세대 소렌토 커다란 동그란 기아 로고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BMW를 너무 닮지 않았냐라는 반응 때문에 좀 BMW 안 닮게 이렇게 좀 큼직하게 이렇게 브랜드를 세울 때 그때 풍경을 말씀드리면요. 그때도 소렌토 라디에이터 그릴은 6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기아 자동차 로고가 크게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좀 그래픽이 좀 다른 거. 그 다음에 동그란 타원 기아 로고 들어간 거 수출형이죠. 예, 요것도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아 엠블렘이 여기 그릴에 안 들어가고 위에만 들어간 것도 만들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6, 7종류의 앞모습 디자인을 준비를 해서 바꿔 끼면서 품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한 풍경일 것 같아요. 예, 새로운 기아 로고 들어간 것도 만들고 기존 타원 기아 로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가면서 뭐 크기도 봐가면서 이렇게 품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기아자동차 내부 분위기는 요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로고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로고 변경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 중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진실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심 받고 싶은 댓글 막 이런 거 말고요. 좀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좀 진실성이 묻어난 그런 반응이라든지 뭐 장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기아자동차에서 아주 고맙게 참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기아자동차 로고가 바뀌게 된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아자동차 로고가 바뀌는 거, 엠블렘이 바뀌는 거는 기존 KIA 로고, 타원 로고가 반응이 좋지 않았죠. 예, 좀 바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너무 뻔한 알파벳 조합이잖아요. 그냥 KIA. 너무 뻔한 알파벳 조합이기 때문에 좀 멋이 없다. 너무 뻔하다. 예, 독창성이 없다. 정성 없는 로고 같다. 뭐 요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동차 회사 로고는 주로 좀 상징성이 많은 그래픽들이 주가 되죠.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쓰고 또 사람들의 눈에 아주 기억이 오래 남는 그리고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엠블럼이 갖는 상징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독창적인 그래픽으로 상징으로 쫙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벤츠의 삼각별 로고라든가 뭐 BMW의 키드니 그릴과 또 프로펠러 로고라든가 또 렉서스의 뭐 L자
그 영문을 기본으로 했지만 좀 독창성은 묻어나고 독보적인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엠블렘이죠. 예, 현대자동차 H 로고도 뭐 비교적 괜찮은 반응 많이 얻고 있죠. 하여튼 이런 엠블렘들 사이에서 기아자동차의 KIA 타원 로고가 너무 좀 평범해 보이고 독창성도 없고 그냥 알파벳 조합 너무 뻔한 로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엠블렘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요건 그냥 제 전에 들은 거니까요. 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자, 요 바꾸게 되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게 이제 기아 자동차 유럽 연구소에서 만든 이매진 바이 기아 컨셉트카에서 새로운 로고를 붙인 그 컨셉트카를 발표한 게 1차 전환점입니다. 예. 새로운 로고 디자인은 기아 자동차 유럽 디자인 연구소에서 주도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로고를 이매진 바이 기아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암시하는 그런 컨셉트카에 붙인 겁니다. 이매진 바이 기아는 내연기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100% 순수 전기차예요. 이 차를 기점으로 기아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의 탈을 벗고 전기차 회사, 자율주행 회사, 그다음에 서비스 회사, 이런 회사로 좀 거듭나려는 그 시점이에요. 이매진 바이 기아라는 이 자동차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배경 설명 조금만 해드리면은요, 전기차는요, 지금 니로 전기차나 소울 전기차나 코나 전기차 이런 전기차들 있잖아요. 100% 전기차. 이거는 그 차의 조립 라인에서 100% 만들지 않습니다. 그 조립 공정 자체가 달라요. 일반 내연기관 차는 엔진 들어가고 변속기 들어가고 이렇게 만드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립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조립 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코나의 조립 라인 들어가면은 1.6 가솔린 엔진, 그 뒤에 1.6 디젤 엔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옵션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줄지어서 조립이 되지만 거기에 전기차는 껴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전기차는 어디선가 이렇게 다른 라인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그 조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하여튼, 내연기관 조립 라인에서 만들지 않아요. 차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예, 기아 자동차가 이매진 바이 기아라는 차를 선보이면서 또 이 차가 양산되는 시점에 또 새로운 회사로 거듭난다는 거는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연기관 회사에서 전기자동차 회사로. 예, 조립 라인도 다 바뀌고요. 조립 공장도 바뀌고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노동 쪽에서, 이 노조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 노조 쪽에서는, 예, 미래를 위해서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시는 쪽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얘기까지 다 전해드리면은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한마디로, 이매진 바이 기아는 기아차의 엄청난 전환점이다. 요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로고도 그 차에 넣은 거다. 요게 주요 골자입니다. 자, 이 이매진 바이 기아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중반? 요 정도의 공개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차에 비해서 이 개발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신중하게 진행되는 게 회사 구조 자체를 변화하고 또 체질 자체를 다 바꾸는 그 작업까지 동반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전략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플랫폼으로 100% 순수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모두 이제 전기차 회사로 거듭날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 시점에 기아자동차는 엠블렘까지 바꾸는 이 작업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얼굴까지 바꾸면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다 바꾸겠다. 이런 얘기죠. 이 새로운 전기차는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울모터쇼에 나온 그 컨셉트카 그 차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길에서 볼 수 있는 차들이랑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기아 니로랑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비례감으로 나옵니다. 디테일은 다 달라요. 그리고 K3 GT를 조금 높인 정도의 형태?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매진 바이 기아, 요 차가 양산될 때 새로운 로고도 같이 나온다. 예, 요게
최고 경영층에서는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기아 자동차 내부 분위기는 새로운 로고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완결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최고 경영층이나 아니면은 요 고위 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는, 야, 이 새로운 엠블렘을 그 이매진 바이 기아가 양산될 때 엠블렘까지 새로운 걸로 쫙 할까? 예, 요게 1안이고요. 2안이 엠블렘만 따로 좀 먼저 선보이는 건 어때? 이 새로운 차 이매진 바이 기아가 양산될 때는 회사의 체질이 바뀐다거나 회사의 구조가 바뀐다거나 회사의 방향성이 바뀐다거나 이런 거 얘기해 줄 것도 너무 많잖아. 신차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근데 엠블럼까지 또 새 거가 들어가면 이게 할 얘기가 너무 하나에 집중되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메시지가 한 차에 막 나가버리면은 그 혼란스럽고, 또 이게 자칫 왜곡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엠블럼만 좀 따로 떼내서 먼저 선보이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엠블렘을 어느 차에다 먼저 선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또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기아 스팅어의 부분 변경 모델부터 내보내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이 좀 많은 지지를 내부적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아 스팅어가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많은 호평을 받았었던 차고요. 반면 이제 가운데 붙었던 이 로고, 이마크, 이마트 아니고요, 이마크. 요 이마크가 좀 약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좀 이렇게 좀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스팅어, 그러니까 스팅어는 부분 변경하지만 디자인이 많이 안 바뀌어요. 디자인적인 반응은 아주 좋았던 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개선 정도 느낌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로고를 딱 집어 넣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요런 얘기가 이제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 기아 자동차 고위 임원의 처제의 교회 친구의 동창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기아 자동차 엠블렘에 타원이 들어간 거는요, 그 타원 기아 로고, 이게 된 거는 사실 좋은 배경은 아니에요. 원래 기아 자동차 엠블렘은 Q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요 Q자가 요거를 이제 만드는 게 Q자 로고, 요게 기아였고요. 여기서 이제 기아 마스타라는 이름으로 갔던 시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글로벌화를 위해서 엠블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굴뚝되어 있는 기아 로고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막 머큐리 세이블 조립 생산할 때도 막 그 굴뚝 로고가 막 뒤에 붙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요 기아 시절 때 이제 기아 프라이드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기아 프라이드가 1986년도에 출시될 때 그 굴뚝 로고가 처음에 라디에이터 그릴에 요 구석에 굴뚝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요 프라이드라는 차는 포드와 기아와 마츠다가 합작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은 다 기아 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과 일본에 수출을 했던 차죠. 그래서 이제 요 기아 프라이드의 부분 변경 모델, 개선형 모델이 나올 때 기아 자동차 로고를 그 타원 로고로 바꾸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에 타원을 딱 만들고 포드 붙이면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기아 타원 로고 붙이면은 한국으로 쓰고 뭐 요렇게 이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포드의 타원 궤적이랑 똑같이 기아를 타원 로고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아 자동차 로고가 타원으로 바뀐 그 시점이 포드와 요 궤적을 맞춰서 좀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당시 뭐 포드의 지분도 꽤 있었습니다. 자, 요때 이제 뭐 좀 약간 여담인데요. 그 기아 자동차가 어려워져서 법정 관리 들어가고
그것도 회사를 팔려고 했을 때 이제 우선 협상을 했던 게 포드 자동차죠.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겠다. 그 인수전에 이제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자동차도 뛰어들었고요. 예, 그때는 르노 삼성이 아니고 삼성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이제 현대 자동차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모든 기아 자동차 임직원들이 포드로 팔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루아침에 현대자동차로 가게 됐죠. 근데 요 얘기는 그 정치 얘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얘기고요. 김대중 정권의 대북 사업, 또 대북 사업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따로 나와 있질 않았어요. 현대그룹에 현대자동차가 있었고요. 현대그룹의 회장님은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었죠. 예,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랑 대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돕고 뭐 이런 배경이 있는데,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이 또 정치 또 뒷얘기잖아요. 요거 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요거 전문가분 모시고 요때 얘기는 좀 자세하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 타원 로고, 기아 자동차 타원 로고는 포드 때문에 타원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타원 안에 넣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가족이 된 이후에, 현대자동차와 합병된 이후에는 또 현대의 또 타원 궤적에 맞춰서 또 기아 엠블럼을 또 약간 타원 궤적을 조금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래저래 그 기아 자동차의 타원을 감싸서 들어간 게 좀 독창적인 배경은 아니고, 이 기아 자동차라는 회사가 여기저기 많이 시달렸구나,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탈피해서 타원을 없애고 새로운 KIA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새로운 기아 자동차 로고의 그 디자인 방향이었다고 해요. 새로운 기아 자동차의 방향이긴 하지만 기존의 기아 KIA의 그 이미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KIA라는 그 이미지 자산, 그리고 네이밍, 이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은 지키면서 사뭇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한 게 그 타원 없는 기아 로고, 요거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 타원 로고가 현대 기아, 현대 타원, 기아 타원, 파란색, 빨간색,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뭐 요렇게 많이 그 내세웠었잖아요. 그래서 타원이 없어지면 이 현대 기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잘 보세요. 요즘에는 현대 기아 이거 안 씁니다. 그냥 현대 모터 컴퍼니, 현대 자동차 그룹, 뭐 요런 거를 이제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현대라는 브랜드, 기아라는 브랜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요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타원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예. 그냥 오히려 이 각각의 제네시스 브랜드, 현대 브랜드, 기아 브랜드가 각각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게 이 새로운 경영진들의 목표이기도 해요. 예. 타원에 감싸진 현대 로고, 그 다음에 약간 기아 도용처럼 어떤 좀 약간 전자 기판 같은 그런 느낌의 기아 로고, 그 다음에 날개의 무늬,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느낌을 내는 제네시스 브랜드, 요렇게 요렇게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 브랜드가 나란히 있을 때도 완전히 다른 회사 브랜드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이 다음 세대 현대기아, 현대모터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의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 기아, 제네시스 있으면 현대, 기아는 뭔가 같은 카테고리 같고 제네시스는 뭔가 다른 것 같고 약간 이름 구도잖아요. 근데 기아 자동차 로고가 타원을 벗으면은 이렇게 다 개별적인 브랜드처럼 그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엠블렘 얘기 정리해드리면요.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핵심되는 내용은 기아 자동차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전기차 회사로 거듭난다. 라는 거고요. 그때 맞춰서 새로운 엠블렘도 등장할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 전에
스팅어를 통해서 먼저 엠블렘만 선보일지도 모르겠다. 예, 아직 정해진 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장진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